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 101페이지에 예제 4번 회전체의 부피와 무한급수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우스 어디 갔어요? 자, 먼저 본 문제에 대한 이제 활용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기하학적 변화의 양. 여기서는 이제 면적이 알겠지? 면적이 아니라 부피. 그래서 어떤 회전체의 부피와 관련되어서 그것이 이제 그 부피들이 어떤 특정 수학적 조건에 의해서 이제 수열화가 되어 있을 때 보통 기하학적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기하학적 도형에 대한 이제 수열화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도형의 배열 문제 형식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특정 패턴을 가지고 도형들이 배열되었을 때 그 수학적 패턴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이나 길이, 부피 같은 것들이 수열화된 표현으로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거나 하는 경우들이거든. 도형의 배열 문제 알겠지? 그리고 그 배열의 규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수열화해서 표현되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돼. 그치? 그렇게 될 거라고 짐작이 될 거야.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표현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수열의 이제 극한과 이제 정적분. 여기서는 이제 회전체의 적분에 관련된 것, 회전체의 적분과 그것의 극한에 관련된 것. 이 정적분의 정의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도 이제 앞에 문제 할 때도 했지만은 정적분의 정의에 관련해서 리미트 시그마 fxk 델타 x라고 하는 그 관계식과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적분의 계산이란 정적분으로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 교과에서도 적분 통계라든지 이런 이제 교과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정적분을 그냥 적분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열의 극한, 수열 무한급수의 극한을 통해 가지고 무한급수를 통해 가지고 정적분 대신에 부피나 면적을 계산하는 것도 연습해 봤지, 그치? 여기도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이제 회전체 적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축에 회전축을 하나 놓고 도형을 하나 놓은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도형을 외부에 있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나타나는 고리 모양의 도형. 알겠지? 고리 모양의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으로서 파푸스 굴단의 정리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한 원리가 있는데, 교과상에서는 이것들을 갖다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적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구분무적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그래서 내용상의 것들 이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 문제를 풀어하는데 필요한 이제 수학적 이론들은 앞에서 얘기한 이제 파푸스 굴단의 정리, 물론 이제 여러분들 교과적인 어떤 계산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간단한 파푸스 굴단의 정리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대표적인 건 뭐냐면 x분의 sin x꼴, 그치? x분의 sin x꼴의 극한. 뭐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뭐야? 1이지? 삼각함수 극한은 가장 많이 이용돼요. 그리고 극한 계산할 때 사인이 들어가 있잖아. 사인 함수에 대해서 0으로 가는 사인 함수에 대해서 어떤 극한이 들어갈 때는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논술에서는 x분의 sin x꼴로 일부러 변형을 시켜야 돼. sin x를 0으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x분의 sin x꼴로 해서 일부러 만들어서 1로 날려버려세요. 0으로 날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부정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소거되어지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0으로 전체를 그냥 0으로 만들어버리고 엉망돼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 알겠지? 수능 문제 풀 때에도 sin x가 포함된 극한이 들어가면 일단은 뭐라고 생각해라? x분의 sin x꼴로 변형해서 1로 변형해서 날라리 버리도록. 물론 이때 반드시 x는 뭐로 가야 돼? x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만일 sin x꼴이 아니라 sin x분의 1꼴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sin x분의 1꼴로 돼 있으면은 분모에다가 x분의 1을 해주고, 그치? 바깥에다 x분의 1을 곱해주고 x를 무한으로 보내야겠지, 이때는. 그치? 이제 그런 그 변형이라든지 특히 극한으로 보낼 때 그 sin x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형태도 잘 보면서 우리가 시계 조작을 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그 다음에 구분무적법에 의한 정적분의 정의식,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공식만 일단 결과적인 공식만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푸스 곤란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회전체의 부피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리 모양의 회전체의 부피인데, 이 부피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2πh에 S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바로 쓰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자, 회전축이 있고요. 회전축이 있고, 이 요거 잘 화면 잘 보이지? 혹시 너무 흐리거나 그러진 않니? 괜찮아? 그래. 그래서 회전축이 있을 때 회전축 바깥에 하나의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과 같은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하자. 다만 이때 가능하면 이 도형은 회전축을 포함하고 있으면 안 돼. 회전축이 걸리지 않고 회전축과 떨어져 있는 거. 알겠지? 회전축과 떨어져 있었을 때 이 도형을 원을 갖다가 요렇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삥 돌리는 거야, 한 바퀴 뒤집어서. 그러면 고리가 만들어지겠지. 도너스가 만들어지겠지. 그 도너스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저 공식에 따르면은, 저기서 H는 뭐냐면 요 회전시키려는 도형의 중심이야. 알겠지? 회전시키려는 도형의 중심으로부터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요걸 우리가 H예요. 알겠죠? 그러면 2πh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2πh를 하게 되면 이걸 원을 갖다 쭉 회전시켰을 때 그 중심이 한 바퀴 회전축을 돌아서 돌아가는 요 거리가 2πh가 이렇게 되겠지. 요 원둘레가. 거기에다가 이 원에 우리가 회전시키는 이 도형의 면적, 요걸 S라고 본 거야. 알겠지? 즉, 이 고리 모양의 도형의 부피는, 그 중심을 한 바퀴, 그 중심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해서 돌린 원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된다. 2πh에다가 S만 곱하면 된다. 만일 원의 반지름이 A라고 한다면, S 이퀄 뭐가 되겠어? 파이 A의 제곱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파이의 제곱에 AH,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돼요. A제곱 H, 이런 식으로 정리되기도 해. 그런데 여러분들 만일 이걸 쓰지 않고 이 원을 갖다 회전시킨 고리의 부피를 구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좌표 평면상에서, 실제로 이제 교과적인 적분에서는요, 요걸 좌표 평면상에서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알겠지? 좌표 평면상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걸 절반을 쪼개가지고요, 이 함수의 위쪽 부분 있잖아. 원의 방정식의 위쪽 부분을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에다가, 회전체 부피 공식에 따라가지고, 회전체 부피에다가 아래쪽 원을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빼야 돼요. 2차 함수에 대한 적분을 계산해야 되고, 알겠지? 원의 방정식은 2차 함수잖아. 그치? 2차 곡선이잖아. 2차 XY에 대한 2차의 식을 분석을 해야 되고, 적분을 해야 되고, 그걸 몇 번 해야 돼? 2번 해서 빼야 돼. 그리고 이게 X축이나 Y축이 걸렸으면 또 편한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뻥 떨어져 있으면은, 이 원의 방정식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보다.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이와 같은 공식으로 해서 요거 계산할 수 있다. 한 번쯤 알아둘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공식이니까, 한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요거에 왜 이렇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해까지 해둡시다. 자,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만이다. x가 제로로 갈 때 x분의 sin x에 대한 극한이 1이 된다. 요거에 대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해봤지, 이거. 그치? 극한에서 상관함수 극한해가지고 증명하는 것까지 아마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셨을 거야.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요거는 이걸 증명하는 문제는 논술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와. 알겠지? 이걸 증명하는 문제는 거의 안 쓰고요. 요걸 이제 활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에 주로 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분구조법에 의한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적분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f의 xk 델타 x, 물론 이때 델타 x는 n분의 b-a에 의해서 결정되어지.
앞에서 잠깐 봤던 식이지. 그리고 이런 뭐 정적분 정의별 때 가장 처음에 다룬 식이기도 하고, 구분구적법으로 정의할 때. 이 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기야, 여기. 실제로 요거. 아까 전에 부등식 만들 때는 요 리미트가 없고 있고에 따라 가지고 여기하고 부등식이 만들어졌었지. 그치? 델타 x를 1로 잡으면서 그렇게 부등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정적분을 계산해서 어떤 기하학적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 거꾸로 기하학적 수열의 무한급수를 계산해 가지고 정적분을 하지 않고 그 부피나 최적을 계산해낼 수 있어. 즉 수열의 무한급수의 계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계산할 수도 있고, 부피나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분 계산을 통해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알겠지? 적분은 우리가 공식으로 풀잖아. 적분으로 바꿔놓으면,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는 적분을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는 풀어가는 과정에서 식이 이와 같은 시그마 형태로 나왔었을 때 이걸 거꾸로 간단하게 적분으로 바꿔가지고 적분 계산을 해서 결과 끝내버리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양쪽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문제에 따라서. 알겠지? 본 문항에서는요, 이러한 형태, 시그마의 형태를 취하여서 식을 만든 후에 그것을 적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문제가 요구하고서 있어요. 문제 요구사항 자체가. 알겠지? 자, 요런 세 가지 이론이 이 문제에서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고, 특히 이제 파푸스 골던의 정리에 대한 증명에서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파푸스 골던의 정리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파푸스 골던의 정리는 어떤 데 쓰는 거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회전축에,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에도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쓴다라고 제한적으로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다루기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회전축에 평행한 대칭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이런 위로 삐죽한 삼각형 이런 것들은 안 돼. 위아래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중심을 특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능한 한 회전축에 평행한 대칭축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대칭축을 가지고 있는 원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직사각형, 정사각형, 뭐 마름모 이런 것도 돼요.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도 되냐면, 심지어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도형이 원과 같이 이렇게 안 돼 있고 가운데 구멍이 뭐 이런 식으로 뚫려 있더라도 이게 전체가 대칭을 이루고 있으면, 그치?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런 도형도 같은 방식으로 요 중심까지의 거리하고 이것의 면적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회전체 부피를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요 성질만 만족하면, 구멍이 뚫렸던 모양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도 돼. 알겠지? 위아래 대칭만 제대로 돼 있으면. 오뚜기 모양에, 그렇지? 오뚜기 모양의 이런 회전체들을 쭉 하고 회전시켜도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고, 대칭성만 있다면. 자, 여하튼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해서 이제 보면은요. 자, 회전체의 최적은 앞에 했던 공식 2파이 h의 면적 곱하는 거다. 자,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자, 지금 이제 원을 예를 들게요. 원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단면적, 반지름이 r인, 반지름이 r이면은 요 단면적 s는 파이 r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 일단. 그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회전체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 h라고 이렇게 보자. 자, 요렇게 해서 요걸 갖다 이제 회전시키려고 한다. 근데 요 회전체의 중심축을 해가지고 옆에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너스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구무적법으로 이제 설명할 건데, 돌려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질 수 있고, 옆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운데는 비어 있는 거지, 그치? 가운데는 비어 있고 이렇게 고리 모양이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회전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단면의 원에 대해서 요 중심거리 h, 그 다음에 반지름 r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이 도형을 잘라서 생각해 보자. 여기서는 뭐 8개 정도로 간단하게 보였지만은 n개로 무수히 많이 자를 거야. 알겠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서 대칭형, 방사형으로 같은 모양의, 같은 크기의,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럼 요 단면들은 다 원으로 다 일치하고 있겠지. 그치? 단면들은 다 원으로, 경계의 단면은 다 원으로 일치하고 있을 거야. 요것들을 순서대로 마치 원의 구분구적법 하듯이, 알겠지? 요 짧은 고리들을 순서대로 엇갈려서 쌓을 거예요. 1번 고리를 이런 식으로 쌓았다고 한다면, 떼가지고 1번 고리를 이런 식으로 쌓아놨으면 2번 고리는 떼가지고 안쪽과 바깥쪽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지. 2번 고리. 1번 고리가 2번 고리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야. 자, 무슨 짓 하려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쌓아나갈 거야. 계속해서 홀수 짜서 엇갈려가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창자처럼 이렇게 우물통구물하면서. 자, 그런데 이 조각을 이런 단순한 몇 개가 아니라 무한개로 쪼개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 폭은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치?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게 돼? 똑바로 쓰게 될 거야. 얇아지면서 똑바로 쓰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어떤 형태로 변화되게 돼? 무한히 잘게 잘라서 하면, 그치, 이러한 기둥의 형태의 부피로 변하게 되는 거야. 즉 파푸스 굴단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고리 모양의 회 전체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이런 기둥의 부피 계산법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되겠지? 자, 그리고 그러면 요때 요 뚜껑, 기둥의 부피니까 요 뚜껑의 면적하고 높이만 곱하면 되잖아. 뚜껑의 면적은 원의 단면적이 될 테고, 회 전체의 단면적, 그치? 회 전체의 단면적이 될 테고, 여기 H, 요 높이는 어떻게 돼 있어? 요 높이는 여기에서 있는 이 중심이 따라간 요 길이, 요게 요 높이가 되겠지. 생각해봐. 여기에 중심, 여기 중심 따라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 거란 말이야. 이걸 무한히 잘게 잘라도 이 중심의 연결은 변해, 안 변해? 중심의 연결은 안 변하면서 꼿꼿이 쓰게 되지, 중심이. 그치? 그래서 결국 중심이 이동한, 원의 중심이 이동한 요 자치의 길이가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안쪽과 바깥쪽의 평균값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알겠지? 똑같아, 결과는. 아까 전에 그래서 대칭성이 필요한 거야. 여하튼지 그래서 H가 이동한, 중심이 이동한 거리니까는 2파이 H가, 그렇지? 중심이 이동한 거리니까 여기가 2파이 H가 이렇게 높이가 되게 돼서 2파이 H에다가 S 곱하게 되면 현재의 부피 된다. 이게 파푸스 굴단의 정리인 겁니다. 됐죠? 대칭성만 있다면, 요 모양이 대칭성만 있다면 엇갈려서 곱하여도 어때? 엇갈려서 곱하여도 이게 똑같이 겹치겠지? 이런 리본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치? 가운데 빵꾸가 나 있다고 하더라도 빵꾸끼리 계속 똑같이 겹치게 된단 말이야. 어쨌든 기둥이 돼버리는 거야. 연결된 기둥이. 이런 거 풀 때 상당히 좋다. 알겠지? 자, 파푸스 굴단의 정리 이해하고, 뭐 공식 자체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계산에 유용하게 이제 사용해 보시고, 본 문제 풀 때에도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해 봅시다. 자, 다시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직접 이제 문제를 다뤄보죠. 자, 이제 문제의 조건은 이래요. 아래 그림과 같이 원 C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원 CI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자, 여기 뭐 조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조건은 결국 뭐냐면 그림에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죠. 시간상. 자, C1부터 CN까지의 원이 있는 거야. 알겠지? 반지름 1인 큰 원을 둘러싸고서 있어요. 반지름 1인 큰 원을 둘러싸고 N개의 원이 둘러싸고 있다. 그러면서 N개의 반지름 A의 동일한 원들이야. 이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치, 접하면서. 마지막에 딱 N번째 원이 C1에 딱 접하도록 이렇게 사이사이에 똑같이 접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때 이 반지름 A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는 없죠, 이거. 이 반지름 A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어. 왜? 몇 개의 원으로 둘러싸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반지름 값은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치? 또 이 몇 개의 원으로 둘러쌌냐, 만일 원의 개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반지름은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둘러싸는 원이 작으면. 그치?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중심에 있는 원의 지름, 반지름. 중심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일한 원의 개수 가지고 둘러싸려면 바깥쪽 원의 반지름 A가 커져야겠지. 내부 반지름이 커지면.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은,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뭐와 뭐의 함수다? 안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과 둘러싸는 원의 개수 n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하나 점검해 두시고, 아이디어 점검해 두시고. 근데 이 문제는 내부의 반지름은 이미 상수화되어 있어요. 1로 되어 있어요. 그쵸?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은 무엇하고만 관련되게 돼? 그치, 요 n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몇 개의 원으로 둘러싸냐에 의해서만.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어떤 하나의 대부분 이제 원이라든지 포물선 이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원이라든지 원에 대한 이런 이야기 문제들이 잘 나오는데 최근에 논술 문제, 고대 문제나 연대 문제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잘 나와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포물선과 x축 사이에 원을 갖다 끼워 넣는다. 이 원들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이 되겠지. 이런 것들이 다 수열화된 문제들이야. 도형에 대한 수열화의 문제들이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극한 혹은 면적의 합, 반지름에 대한 수열적 변화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문제들이거든. 이런 문제들의 이 문제와 이 문제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접하고 있다. 포물선에 접하고 있다. 알겠지? 원에 접하고 있다. 교차하는 것보다는 이런 접하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문제들이고, 이런 접하는 성질을 다루는 문제는 100% 다 뭘로 가느냐면 다 미분으로 가는 거예요. 접점에서의 접선의 공유. 이쪽 도형에 의한 이 도형과 이 도형 사이의 요 접점 있죠? 접점을 통한 접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안쪽 원에 의한 접선의 방정식, 이 점에서 안쪽 원에 의한 접선의 방정식도 만족해야 되고 바깥쪽 원에 의한 이 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접선을 중심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중심으로 해서. 그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특히 원과 원에서는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분. 접선과 항상 수직인 법선이 되어지게 되죠. 이런 포물선 문제에서도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접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긋고요, 이 접선과 법선, 이 법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지. 그치? 원의 중심과 또 여기에 접하는 접점하게 되면 이게 반지름으로 이게 같아지게 돼. 이런 특징들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법선에 의한 반지름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그리고 이때 요 접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갖다 풀어가는 것들입니다. 다 공통적으로요. 이런 팁 정도 알아두면 문제 딱 형식 보면서 이런 것을 조금 뒤져보면, 이런 것들을 뒤져보면 아마 문제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요 원에 관한 거에서 원과 원에 접하는 배열 문제에서는요, 이 각각의 원들이 여기서는 서로 다르지 않고, 물론 이제 크기가 일정하게 변하는 원들에도 쓸 수 있어. 알겠지? 크기가 일정하게 변하는 원들을 쓸 수 있긴 하지만은, 이때 어떤 의미의 원에 대한 성질을 갖다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때 요것이 아까 전에 요 반지름이 요 n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n과 반지름을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원 하나가 차지하는 것에 대한 이 상수값 i에 관련된 거야. 원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느냐. 이거 무조건 뭘로 되어 있냐면, 요 n의 값과 중심각이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무조건. 원 하나가 차지하는 중심각이 모두 동일하지. 그치? 원 하나가 내부에서 차지하는 중심각은 항상 동일하게 되어 있어. 그럼 이 중심각 하나는 한 원을 나타낼 수 있겠지. 한 원에 대한 어떤 수학적 특징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 이 반지름 A와 관련해서. 내부 반지름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리고 요 값은, 요 중심의 요 값은 얼마가 되어지게 돼? 중심의 요 값은. 그치? n분의 2파이가 되겠죠. n분의 2파이. 봐봐. 그리고 아까 전에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 요거지?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은 길이가 정해져 있어. 왜? 안쪽 반지름과 바깥쪽 반지름의 합이니까. 1 플러스 a니까.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여기 접점.
이렇게 자르게 되면요, 요거 접점, 여기에도 접점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요 저점과는 요거 항상 직각을 이루겠지,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반지름 A가 또 요렇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게 n분의 2파이니까는 요 하나의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게 돼? 요 한쪽 각만. 요 직각삼각형이지? 빗변과 높이. 그 다음에 요 중심각 n분의 파이게 되겠지? n분의 2파이의 절반이니까. 지금 요 화면이 조금 밝아서 요 부분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지금? 요 부분? 괜찮게 보이지? 그래. 그래서, n분의 파이. 그래서 이 중심각과 이 원의 성질에 뭐가 연결되는 거야? 반지름이 삼각함수에서 연결되게 되는 거야. 1번 문제, n과 a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n과 a 사이의 관계식. 이때 n은 원의 개수죠. 원의 개수는 반지름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때 이 n이 반지름과 어떤 식으로 연관되냐면, 중심각에 대한 하나의 원이 전체 중심각 2파이를 갖다가 n개로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함수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sin n분의 파이는 요 한각이지. sin n분의 파이는 1 플러스 a분의 a. 이렇게 해서 a와 n 사이의 관계식이 삼각함수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이 문제는. 이게 크기가, 원의 크기가 특정하게 규칙을 가지고 변해도, 바깥쪽 원이 특정 규칙을 변해도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때는 이게 n분의 파이가 아니라 k 값에 몇 번째 원이냐에 따라서 이게 차지하는 각도가 좀 달라지겠지. 그치? 거기에는 이제 n분의 파이처럼 상수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 k가 들어가서 이제 포함되게 돼 있어, 그럴 때는. 자, 그리고 1번 문제를 할 때요, 요걸 갖다가 sin n분의 파이를 1 플러스 a분의 a로만 해두지 마시고 a를 n에 관한 식으로 바꿔놓으세요. 즉 a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란 거야. 알겠지? a에 대해서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a 이퀄 넘겨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sin n분의 파이분의 sin n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왜냐면 반지름 a를 일종의 n에 관한 함수의 식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왜 n에 관한 함수식으로 하면, 마지막 4번 문제 보면 이게 적분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적분에서 델타 x 만드는 거 있잖아. 적분에서 델타 x 만들 때 델타 x는 보통 n분의 1이 들어가지. n분의 1 정적분을 갖다 바꿀 때, 리미트 시그마에서 n분의 1 정적분을 바꿀 때 델타 x 뽑아야 되고 xk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델타 x는 보통 n분의 1, 그 다음에 xk는 n분의 k, 이런 식으로 보통 잡잖아요. 유사하게. 약간 변형되는 수가 있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들은 n에 관한 식으로서 n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함수화시켜서 만들어 놓도록, 그리고 나중에 a 값이 나오면 n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꿀 수 있도록. 알겠지? 뒤에 정적분 문제 이런 게 나오면 미리 이렇게 해두는 게 좋아. 어차피 뒤에서 해야 돼.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요. 1, 2, 3번 문제가 연결돼서 마지막 4번 하나 풀려고 가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4번 풀려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조건, a가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n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것도 뭐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범위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까 전에 a가 1 마이너스 sin n분의 파이분의 sin n분의 파이였었지? 그치? 요거 자체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것을 이용해서 넘겨서 sin n분의 파이가 가져야 되는 조건 찾아주면 돼. 그래서 sin n분의 파이가 결국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치?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sin n분의 파이가 2분의 1보다 작기 위해서는 n이 6보다 크다. 6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그치? 2분의 1 때. sin x가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x가 6분의 파이여야 되지? 그치? 그래서 n이 6보다 어떨 때? 클 때. sin 함수의 증가함수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n이 6보다 클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1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요거는 정말 쉬운 계산이야. 알겠죠? 1번이 계산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삼각함수 극한에 대한 연습 문제예요. 이 고대 문제인데, 고대 문제, 실전에서 고대 문제 뭐 1번 문항 정도를 제외하고, 실전에서 이런 정도까지 나오진 않아요. 이거 모의논술 문제라 이게 좀 쉽게 나온 거야. 1, 2, 3번이. 4번에다가 그냥 다 모든 걸 때려붙게 만든 거야. 사실은. 근데 1번에서 삼각함수에 대한 접근을 잘못하면요. 전체 문제 다 망가져버려요, 이거. 우습게 망가져버려. 너무나 쉬운데,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3번까지는. 그냥 주워놓은 거예요. 1C1부터 CN까지들의 둘레의 합을 LN이라 하자. 이것의 극한값 n이 무한으로 갈 때 LN을 구하시오. 자, 이거 n개의 원에 모두 반지름이 a로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의 둘레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 a에다가 그냥 n 곱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n을 무한대로 보내래. 그냥 여기서 무한대 바로 보내면 돼, 안 돼? 안 돼. 왜? a가 뭐의 함수이기 때문에 n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a 역시 n으로 고친 다음에 극한을 취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2파이에 a가 1 마이너스 사인 n분의 파이 사인 n분의 파이에 그치? 여기에 n을 곱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 이거에 대한 극한을 다루려고 한다. 이거에 대한 극한을 다루려고 한다면 무조건 사인 n분의 파이로 사인 x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고쳐놔라? 그쵸. x분의 사인 x꼴로 고쳐놔라. 식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요거는 고칠 필요 있어, 없어? 요거는 고칠 필요 없어. 왜? 이거는 0으로 대입해도 1이 앞에 합으로서 1이 있기 때문에 곱이 아니라 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지만 단순 합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굳이 고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건 그냥 0 대입해서 미리 날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n 무한대 넣어가지고. 그치? 왜냐하면 n 무한대 넣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돼? 사인 제로가 되게 되지? 그치? 사인 제로니까 이건 1인 거야, 그냥. 0인 거야. 그래서 그냥 날려버리면 돼. 이게 진동하면 또 모르겠는데, 진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극한값이 어디로? 1로 날아간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여기다 막 지저분하게 표시하지 마시고 답안쓸 때는 좀 정리해서 써야 돼, 뒤에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정리해주면 여기 n과 또 n 날아가고. 그래서 결국 2파이의 제곱으로 그냥 끝나게 돼요. 극한 계산 문제야. 상가함수 극한 계산 문제. 근데 이 극한 계산 많이 나온다. 응? 예제 5번에 성균관대 문제가 있는데, 예제 5번에 성균관대 문제 여러분들 연습 문제로 꼭 한번 써보라 그랬지? 시간 되는 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할 때 이 삼각함수의 극한, 사인 함수의 극한 필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번 문제. 자, 이제 원C부터 CN까지 들을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이 파프스 굴단 정리 여기다 쓰는 거야. 알겠지? 부피의 합을 VN이라 할 때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 때 nv의 2n을 정적분 형태로 표현하라. 자, 요 부피의 합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각각의 개별적인 원의 회전체의 부피를 VK라고 씁시다. 알겠지? VK라고 씁시다. 그래서 각각의 원들의 부피가 회전체의 부피를 VK라고 한다면 이것들의 합이 지금 요 VN인 거야. 뭐부터? K 이퀄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그런데 원의 개수가 지금 N개가 아니라 몇 개로 늘렸어요? 여기서 2N개로 늘렸어요. 2N개로. 즉 CN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C의 2N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실제로 2N개로 둘러싸여 있지만요. 요거는 뭘 한 거냐면 자, 최초의 원은 X축에서 이렇게 C1에서 이렇게 출발했어. 알겠지? 그리고서 2N개에서 여기가 끝나게 돼 있어. C2N이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 조건에 2N개가 배열되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이 X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과 아래쪽이 어떻게 되게 돼? 완전히 대칭을 이루게 되지. 전체 도형들이. 그치? 여기 마지막 요쪽 끝에 걸쳐 있는 건 요건 뭐가 되겠어? 요거는 C의 n 플러스 1이 여기에 걸쳐 있는 거야. Cn까지가 요렇게 되어 있고 2N개를 쓰게 되면. 그러면서 요것들을 회전시키게 되면은
회전시키게 되면은 얘하고 얘하고 겹쳐버리게 돼요. 대칭되는 것끼리. 그러니까 실제로 회전체를 계산할 때는 모든 원을 다 할 필요 있다 없다? 모든 원을 다 할 필요 없고요. C1부터 이런 것들은 미리 문제에서 점검해야 돼요. 알겠지? 문제 분석 단계에서 C1부터 Cn 플러스 1까지 있는 요것들만 회전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n까지의 회전체만 생각하도록 해서 일부러 이거 V2n으로 쓴 거야. 2n개를 만들어준 거야. n개로 하게 되면 이상하게 분수로 절반으로 깎여버리게 되니까. 알겠지? 응? 대칭이 안 될 수도 있고. 응?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 이런 리미트 여기 VN에 이미 시그마가 들어가 있죠. VEN에 여기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시그마가 들어있는데 리미트 시그마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n이 이렇게 따로 붙어 있다. 이것도 역시 100%. 이것도 역시 100% 극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정적분으로 가기 위한 거야. n을 조작해가지고 n 값을 조작해가지고 n분의 1이라든지 n분의 k 같은 것들과 조작해가지고 정적분의 정의식이 되도록 일부러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n들이 들어가는 거야. n의 제곱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은 여기서 하면서. 요거는 단순히 식의 형식을 정적분의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앞에 붙게 돼요. 요런 것도 경험이야. 요런 거는. 요건 이론보다는 경험입니다. 알겠죠? 응? 여하튼 문제 자체가 정적분의 형태로 표현하라. 나중에 n이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적분의 형태가 되도록. 여기에 시그마가 들어있다. VEN에. 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원에 대해서 파푸스 골단의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는 회전체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심축까지의 거리. 요게 제일 골치 아픈 거지. 면적이야 파이 A 제곱이니까. 그치? 면적이야 파이 A 제곱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서 중심까지의 거리야. 자, 중심까지의 거리 뭘로 계산한다? 또 다시 삼각함수야. 원의 중심과 중심 연결하고 X축에 수선을 발 내리면 돼. 그리고 이때 X축으로부터 C에서 CK까지 중심까지의 요 각도 계산하면 되지? 요 안에 원이 몇 개 있는가?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여기에 C1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치? C1이 있을 테고, C1에 의해서 원의 하나의 원이 차지하는 크기가 각기 얼마가 된다 했어? 하나의 원이 차지하는 각.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지? 하나의 원이 차지하는 각이 여기서는 2n개잖아, 전체가. 2파이를 2n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파이를 2n개가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의 원이 차지하는 게 n분의 파이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양쪽 끝에 C1과 CK 번째 거는 각을 갖다가 반만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쪽씩만. 반쪽씩만. 그래서 여기는 2n분의 파이, 여기도 한 반쪽만 해가지고 X축으로부터 2n분의 파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원들이 들어가지. 제대로 되어 있는 원들이. 통째로, 에? 자, 통째로 들어가 있는 원들의 개수는 몇 개야? C2에서부터 CK-1까지. 그치? 이렇게 들어가 있지? 즉, 전체 몇 개야? K-2개죠, 이거. 원이 들어가는, 실제로 들어가는 원의 개수는 K-2개인 거야. 자, 그래서 K-2에다가 원 하나 가지는 중심각 얼마? n분의 파이. 그 다음에 C1과 CK에 의해서 반쪽씩 들어가 있는 거. 그치? n분의 파이 하나 더 더해서. 결국 중심각의 크기는 n분의 K-1 파이. 이렇게 된 겁니다. 차분하게 계산해보면 알아요. 알겠죠? 이런 계산은 실수 없이만 하시면 돼요. 서둘러 계산하다가 틀리는 경우만 빼면 돼요. 됐지?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n분의 K-1 파이라는 거 알면 삼각함수 1 플러스, 여기서 여기까지가 1 플러스 a니까 삼각함수에 의해서 HK가, 요걸 HK라고 한다면 HK는 HK분의, 그치? 1 플러스 a의 사인 n분의 K-1의 파이가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파푸스 골단 정리 적용하면 되지. 그치? 응? 여기다가 2파이 h 그 다음에 단면적 뭐? 파이 a의 제곱 곱하기 파이 a의 제곱 해서 하나의 원이 회전했대. 그치? 그리고 이 원들을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더해야 돼요? 이 원들의 부피를 n = 2에서부터 n까지만 더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파푸스 골단 정리했을 때 주의하라는 게 있었지. X축, 회전축을 포함하고 있는 원은 파푸스 골단 정리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양쪽 끝에 있는 이 두 개는
이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에다 파푸스 굴단 정리 쓰면은요, 요 원래 이거 회전하면 어떻게 되게 돼? 중심축이 이렇게 걸려있는 원은 이거 3분의 4 파이 A 3승이잖아. 그치? 3분의 4 파이 A 3승이지? 그런데 파푸스 굴단에 의하면 중심거리가 0이 돼버리게 돼요. 얘는 회전축과 중심거리가 0이라 파푸스 굴단 정리하면 얘는 0이 돼버려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걸려있을 때는 파푸스 굴단 정리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얘네 둘만, 양축 끝에 두 개지? 요것만 그냥 따로 해가지고 3분의 4 파이 A의 3승 곱하기 2, 요것만 따로 이렇게 두 개만 따로 처리해 주시고, 요거는 이것들 갖다가 K를 갖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 이퀄 2에서부터 N까지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거 따로 더해주면 되겠지? C1과 Cn 플러스 1에 대해서. 그치? 그래서 요것들의 합에 의해서 전체 회전체 부피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이제 리미트 붙여가지고 정적분으로 바꾸는 작업. 극한 계산하면서 정적분으로 바꾸는 작업만 해주면 돼요. 이거 뭐야? 왜 미쳐서 이래? 소리가.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 A로 들어있는 거 다 N의 식으로 또 고쳐줘야 돼. 그래서 식은 이제 이론상의 것은 간단할지 몰라도 식은 꽤 복잡하게 나와요. 알겠죠? 이론은 간단한데. 자, 그래서 중심거리 구하는 식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원 CK를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파푸스 굴단의 정리 이용해가지고 원 하나 가지는 부피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VEN만 따로 계산하게 되면, VEN 따로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리미트 N 해가지고, 곱하기 N 해가지고 리미트 붙인 건 따로 나 뒤에서 하고요. 3분의 8 파이 A 3승. 요게 뭐다? 요게 C1과 Cn 플러스 1의 원을 갖다 회전시킨 부피. 알겠지? 그 다음에 요게 나머지 원들을 회전시킨 부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A가 다 뭐의 함수다? A가 결국은 다 요게 N의 함수이기 때문에, N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n분의 파이지, 여기서는 A가. 왜냐면 2n개의 원으로 둘러쌌으니까. 아까 전에 n개의 원으로 둘렀을 때는 sin n분의 파이였잖아. 1 마이너스 sin n분의 파이분의 sin n분의 파이였는데, 여기서는 2n분의 파이로 다 변화가 되게 돼요. A가. 그래서 sin n분의 k-1파이 해가지고 요거 대입해서,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sin 2n분의 파이 sin 2n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A값 대입해가지고 N에 관한 식으로 한 다음에 극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대신 이제 제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골치 아프긴 해. sin A에서는 이거는 일단 0으로 다 날려버리고, 즉 여기서 A 값은 A에 대한 N의 극한은 뭐다? A에 대한 N의 극한은 sin 2n분의 파이의 극한. 그리고 요거 할 때 분모에다가 2n분의 파이 곱해서 1로 극한 만드는 거. 알겠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돼요. 바로 0으로 날려버리면 안 돼. 곱할 때는. sin x가 곱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인 계산들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리미트 n이 v의 2n으로서 조금 글씨가 작아서 좀 흐리긴 한데 앞에서 있는 내용은 그대로야. 그리고 요게 앞에 두 개 더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어차피 n에 관한 분수의 형태가 나와서 n 무한대로 오면 이건 0으로 날아가 버려요. C1, Cn 플러스 1은 더한 거는 극한 취하면 0으로 날아가는 거 확인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미트 시그마에 2n 파이 제곱 a 고친 거, 그리고 요거 극한 정리하게 되면은 결국 아까 전에 sin 2n분의 파이 있지? 그치? sin 2n분의 파이의 제곱에 대한 극한은 결국 2n분의 파이의 제곱으로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알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요걸 활용해보자. 리미트 그냥 분수의 식으로요. 분수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외워줘도 좋아요.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분의 sin x는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걸 따로따로, 이걸 분자분모에 따로따로 그냥 막 쓰기면 안 되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돼. 알겠지? 계산 결과는 똑같아. 그래서 분자분모에 따로 해주면요, 결국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x는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하고 똑같아요. 넘겨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n분의 파이다. n을 무한대로 보내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요게 n분의 파이로 되어 있으면 그냥 요것에 사인 n분의 파이의 극한은 n분의 파이의 극한과 똑같다. 그리고 n분의 사인 n분의 파이 대신에 n분의 파이를 넣어가지고 적분 계산, 그 극한 계산을 돼. 실제로 이렇게 돼요.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딱 하나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뭐 봤냐면 사인 함수의 테일러 전개라는 거 했었죠. 그치? 사인 함수의 테일러 전개 생각해봐. 그거 하면 삼각 함수의 극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사인 x 테일러 전개하면 뭐 나왔어? 상수항은 0이었고, 그치? x의 마이너스 3팩분의 1, x의 3승, 플러스 5팩분의 1, x의 5승,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쭉 나갔어요. 이거 어차피 극한이기 때문에 이거 근사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x에 0 넣어보세요. x에 0으로 가는 극한 써보세요. x 차수가 높은 건 어떻게 된다?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근사값 계산할 때는. 그래서 알려버렸죠. 아까 전에 뭐 시그마 k 팩터리얼 분의 1 계산할 때도 시그마 k 팩터리얼 계산하는 것처럼 2-를 했던 것처럼 x의 3승, x 5승은 x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 버려요. 필요 있다 없다? 근사값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sin x의 0 근처에서의 극한은 그대로 x의 극한과 똑같아지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물리 선택하신 분 계세요? 물리2? 물리2에서 단진자의 운동에 관한 이야기들 보다 보면 단진자나 단진동 운동을 보게 되면은요, 각도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는 분명히 사인 세타를 계산하는데 세타가 매우 작을 때려 가지고 사인 세타를 안 쓰고요, 이거 세타를 갖다 그냥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그냥 바로 바꿔놔요. 세타가 매우 작을 때는 사인 세타가 세타 같다. 이게 테일러 정리에서 온 거예요.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온 거고. 알겠지? 여러분들은 아마 그 삼각함수의 극한을 갖다가 뭘로 배웠냐면 기하학적인 접근으로 통해 가지고 기하학적 증명을 해서 x분의 sin x 극한 배웠을 거예요. 알겠지? 근데 그것의 결과를 뭐로도 증명할 수 있다? 테일러 정리에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 알겠지? 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요 부분만 요렇게 정리 먼저 해놓고 요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x에 관한 것, 델타 x에 관한 것, xk에 관한 것, 요것만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요, 어디 갔지? 왜 식이 안 나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보면 결국 여기에서 이 부분은 앞에 a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는 2n분의 파이의 제곱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1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n분의 k-1파이 있죠? n분의 k-1파이에서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k-1 정도의 차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알겠지? 정적분으로 바꿀 때 n분의 k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야. 그치? 따로따로 떼놓으면. 그리고 n분의 파이는 상수로서 그냥 k 값의 변화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그냥 x로 놓고, 알겠지? 요것 자체를 x로 놓고 요 극한이 0으로 가는 극한을 갖다 생각하면 돼.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요걸 자체로 x로 놓고 n분의 k파이를 x로 놔서 x의 sin x, n분의 k를 x로 놓고 sin x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델타 x는 그러면 n분의 1로 보면 되겠지? 그치? 델타 x를 n분의 1로 놓고 변형해가지고 식 정리하게 되면 정적분으로 바로 바뀌어서 끝나게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에 그 정적분 정리해서 결과 보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자, 요 마지막 문제가 이제 실전에서 이제 상위권 학교들의 이제 뭐 꽤 난이도 있는 이 비슷한 이제 극한에 대한 계산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계산과 정적분에 관한 게 예제 5번에서 성대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대신에 성대 문제에서는 조임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조임정리에 의해서 k-1, k+1, n분의 k 요것들에 대한 조임정리, 삼각함수의 조임정리에 관한 그런 이해까지도 필요해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도록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두고 그거는 이러한 문제 연습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이제 마이크 키세요. 전부 다. 여러분들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한 번씩 눌러주면 돼요. 마이크, 그 짝대기가, 빨간 짝대기가 있는 마이크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켜집니다. 서열아. 얼굴이 안 보이는데 반응이 없으니까는 어디 자러 간 줄 알았다, 또. 그래. 수고 많았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서 요것도 이제 정리한 거는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알겠죠?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필요로 할 때 또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민석이 왜? 퍼포스 불단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대신에 응? 그냥 써도 돼. 그냥 써도 돼. 파푸스 굴란 정리. 지금 다른 사람들도 민석이 질문 들리죠? 소리. 그래. 그게 파푸스 굴란 정리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리고 논술에서, 특히 논술에서는 그냥 편하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수능에서 문제 풀 때 로피잘 정리 같은 거는 수능 문제가 일부러 로피잘 정리 못 쓰도록 문제 나오거든. 만들어. 근데 파푸스 굴란 정리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정리가 아니야. 로피살 정리처럼 그냥 쉽게 이렇게 막 쓰는 정리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그런 것까지 파푸스 굴란 정리까지도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진 않아. 수능은 또 결과만 보여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할 때는 활용하셔도 되고, 논술납안에서는요, 고등교과 과정에 없는 공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배경식이 좋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게 논술의 목적이야. 알겠지? 대학 교과 과정에 교과 지식이 있는데 그 교과 지식이 있다고 잘라야겠어요? 이 학생은 왜 고등학생인데 대학교 지식을 가지고 있지? 우리 학교 들어오면 안 되겠다. 무서워서. 그렇게 자르진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당당하게 그거는 활용해도 좋아요. 로피탈 정리도 논술 문제에서는요, 문제에서 로피탈 정리를 쓰지 말라는 제한이 없으면은요, 로피탈 정리해서 그냥 계산해버려도 됩니다. 다. 알겠지? 당당히 써. 로피탈 정리하면, 적용하면 극한 이렇게 된다. 그렇게 쓰셔도 돼요. 알겠죠? 요것도, 파푸스 굴단 정리에 의해서 회전체 부피는 이렇게 되므로 결과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답안에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무슨 정리를 적용했는지 그거는 말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냥 식만 툭 하고 튀어나오면 안 되지. 알겠지? 그리고 그 H 계산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고. 응? 중심거리 같은 거. 또 질문 있는 거 있으시면. 자, 됐죠? 여기까지 일단은 1차의 수업은 여러분들은 좀 마무리하고, 뭐 학교 쪽하고 얘기해서 2차의 수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이제 그 과학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그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들 이제 따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때 이제 이런 쌍방향 강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학하고 나서 아마 2차 수업이 들어가면 개학하고 한 1, 2주 정도 돼서 여러분들 반 3학년 이제 그 강의라든지 교실을, 그 다음에 뭐 수업 전체가 구성이 좀 짜이고 나서 아마 2차 수업이 들어가게 될 거야. 알겠지? 응? 그때 뭐 기회가 되면은, 계속해서 뒤에 이제 2차에서는, 확률 통계와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공간 도형에 관한 것, 기하 벡터에 관한 것,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후반부 마무리하고, 3차에서는 이제 대학별 특강 위주로 해서 대학별 이제 문제풀이 위로 해가지고 특징을 잡는 그런 이제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개인적으로 뭐 또 질문 있는 거 혹은 수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는 거 여러분들 뭐 시간 내서 뭐 좀 해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못 해준 것도 좀 있고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해요. 예, 좀 상황상 좀 그렇게 더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요. 나중에 새로 시작하면 또 보고요. 준비 잘하고 오늘 끝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